백호 임재 선생에 대한 이 물곡사를 사실은 후대에 우리 조선에 정말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한 선비에 의해서 더욱더 내용적으로 금방 백호 선생님의 임종언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절명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시를 이렇게 푸는 거. 절명시 여러분들 성산문 북소리 둥둥 울려니 회두일육사라 해가 서산에 지려고 하는구나. 황천에는 무일제만이 오늘 밤에는 어디에서 잘 거나 금야 숙수가. 이런 것들은 아주 유명한 절명시. 형을 당해서 또는 사약을 받기 직전 이렇게 읊었던 시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무슨 임금으로부터서 사약을 받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임종 전에 자기의 어떤 울분과 기계를 갖다가 토로하고 그런 아주 대표적인 거죠. 그랬더니 이런 것도 또 물곡사도 절명시에 들어간다. 백호 임재 선생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약 한 300한 2, 30년 정도 지내가지고 조선에 아주 당시의 최고의 천재이자 시문학에 아주 출중했으면서 의기로웠던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역시 매천 황현 선생입니다. 1910년에 마약이란다. 수면제를 다량으로 마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복용을 하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을 하셨죠. 매천 황현 선생께서 1910년인데 아마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에 그 무렵 정도에 여기를 오셨어요. 나주 회진을. 나주 회진을 오셔가지고 이 백호 선생님의 물곡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실제로 그 글을 보셨어요. 보시고 그 감회를 갖다가 시로서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글로 해가지고 백호 선생의 글이 훨씬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선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원래는 8원 율저 7원 율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구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천리의 명마를 이끌고 수없이 칼을 단련했고 호해라는 것은 호수호자에 바다해자지만은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 호해에 나의 시문과 풍류를 갖다가 편편 드날렸지만은 드날렸도다. 시문을 이렇게 드날렸도다. 그리고 풍진책사 용천노라. 이 세상에 어떠한 책사들도 많은 생각하고 꾀를 가지고 있고 많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용이 노는 노련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어디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막부 시제 두목호라는 말이 있어요. 막부에서 시의 재능은 두목지의 호골스러움과 같다. 이제 당나라 때 이태백이 죽고 나서 약 한 60년 정도 있다가 40년 정도 있다가 출생했던 AD 803년에 출생했던 두목이라는 사람이 있죠. 두목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잘생기고 아주 호남입니다. 시문에 아주 능통하고 이상은이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을 해서 이두라는 그런 그 표현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 두목지라고 하는 사람이 시문에도 능했지만은 풍류에 능하고 또 인물이 아주 그냥 모든 여인들이 줄줄 딸듯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두목지가 누구고 그 호골스러움이 같냐? 바로 백호 임재 선생하고 같다. 그래서 조선의 두목지가 바로 백호 임재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여기서 막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장군의 막사를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그런데 당나라 때 두목지가 당나라가 멸망을 해나가고 국군이 쇠퇴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손자 병법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병법에도 굉장히 능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막부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어요. 매천 황현 선생이. 그러니까 어째요? 용이 노는 그런 노련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시제에는 두목지의 호골스러움과 견줄만한데
견줄만한데 이런 젊은 나이에 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마지막 식구에 그렇게 해서 울었어요. 구원막포. 구원막포. 구원막포 영웅한. 금일조정. 유명한 문구죠. 백호 선생이 그렇게 그 호골스럽고 영웅의 한을 품고 간 것을 마지막 구에 이렇게 두 구로 이렇게 매천 황현 선생이 읊으셨어요. 뭐라고 읊었어요? 구원막포 영웅왕하니 금일조정의 제자고라. 이 구원은 다른 말로는 구천입니다. 황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황천에 계시는 영웅, 구원막포 품지 마소서. 영웅의 한을 품지 마라. 막포 품지 마라. 그런 이야기예요. 구원에, 그러니까 임백호 선생이시여 구천에 계시지만은 영웅의 한을 품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지금은 조정의 황제께서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백호 선생이 살아 계실 때는 조선이 황제를 칭한 적이 없지만 돌아가시고 300년이 지난 후에는 조선이 드디어 누가 나왔어요? 고종 황제. 우리나라도 황제를 칭한 때가 있었죠. 2대 황제. 고종과 순종. 어떻든 간에 황제가 지금 조정에는 높은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드디어 428만 개호 칭제 유독 조선 입주 중국이 아니라 황제의 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안타깝게 생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요 두 식구가 영문영 앞에 가면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에요. 나온 것들이에요. 그냥 느닷없이 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유홍준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문화재청장 오시기 전에 나우 문화유산 답사기 지으면서 제1권 천머리가 우리나라의 문화답사는 강진과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담양 일대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머릿말에 뭐라고 썼어요? 보이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것만큼 느낀다? 그랬습니까? 보이는 것만 아름답다. 제가 옛날에 그 문구가 틀림없이 어디 고서에는 나왔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찾아봤는데 안 나왔더라고. 안 나왔어. 그래서 찾든 못했어요. 그런데 나왔을 법 같기도 한데 어떻든 간에 저는 아까 문화재청장이었던 누구? 유홍준 교수 그분의 그 권일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말로 나는 명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서에 옛날부터 나와 있고 안 나와 있고 이걸 떠나서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이지요. 그 역사와 스토리를 알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백날 아까 지금 요 시는 매천 황현 선생이 1890년에서 1900년 사이에 회진에 와가지고 회진촌 임백호 고거 감부다라고 시 제목을 지었어요. 회진촌은 어디예요? 지금 회진이 있죠. 백호임 백호임제 고거 이 고거는 옛날 집입니다. 백호임제가 고였던 게 거기에서 감부 느낌을 갖다가 노래하다 이런 제목으로 쓰신 거예요. 이런 제목으로. 그러니까 아까 같이 백호 선생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모든 일들이 그렇죠.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고는 금방 매천 황현 선생이 읊었던 시귀도 느낌이 오지 않을 뿐더러 지금 이렇게 옛날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잘 상기시키고 또 이것을 이대로 다시
끄집어내서 인용을 하고 그런 것을 한시 작법에서는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사. 용사. 한시 작법에서는 대구하고 그 다음에 평칙이 되었든 운법이 되었든 간에 이런 걸 저런 것을 떠나서 이 용사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아까 15월계녀 같은 경우에도 월나라 처녀 서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을 했죠. 이 용사에 관련된 내용이 이해가 안 가지고는 한시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려면은 그만큼 사실 지식적인 면들이 필요합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들은 우리가 문화유산을 탑사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개 막 이제 폐허가 된 데를 또 많이 가지요. 그러죠. 특히 폐사지 같은 데 가가지고 내용을 모르고 가면은 뭔만 보고 와요? 뭔만 보고 와요? 그렇죠. 잡초, 추추돌만 보고 오죠. 추추돌만. 그러나 내용을 알고 가면은 추추돌 우개가 무엇이 세워져 있고 어떠한 것들이 인간의 영역관계를 이야기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보인다고 말이죠. 그래서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땀도 보여요? 이렇듯이 이제 백호 선생에 관련되는 많은 내용들은 전부 다 그런 시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러나오는 풍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녹아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든 스타일 흐름들을 이해 않고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느낌, 감동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백곳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조선 초기 때 백곳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풍류적인 시 한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생각이 제대로 날란 거 모르겠습니다. 주겹청준 패곡배 대나무살이라는 이야기예요. 주겹청주 있죠. 그걸 연상을 하는데요. 대나무 그대로 보면은 대이파리 둥둥 떠 있는 맑은 술동이다 그 말입니다. 술동이에 흰 백자, 구스록자, 잔배자, 흰 패곡같이 흰 잔이 떠 있구나. 제가 풀어서 이야기할 테니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구유종적 수공예. 구유종적이라고 것은 옛구자에 놀유자. 옛날 어렸을 때 논이었던 아름다운 그 자취다 그 말이에요. 그 자취를 머리 숫자인데 수공회 머리 돌려서 공회 헛되이 아무 생각 없이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허망한 마음으로 돌아보니 만정명을 이와수스라. 만정명을 이와수. 만정명월은 가득말 만자에다가 뜰 정자예요. 뜰에 가득했던 밝은 달이 이화수 백꽃나무 위에 아련하게 비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가 재밌습니다. 이문여금 위문여금 개미개. 위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자 물을 묻이는데 문노라 그런 이야기예요. 문노라.
여금 지금 백꽃이 피었는가 피어있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백꽃 정치를 갖다 놓고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읊었던 가장 아름다운 백꽃시 중에 하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겹청준 백옥대, 대나무 이파리가 둥둥 떠있는 밝은 술동이에 흰 잔 올려놓고 옛 논이었던 자취 머리 돌려서 헛되이 바라보고 있노라. 만정명월 이와수 뜰에 가득 찬 밝은 달빛은 아련하게 백꽃 사이로 비쳐오르니 유문금여 겸이게 그대에게 묻노니 지금 백꽃이 피었는가 피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어찌 이렇게 조용해? 조금 어려워요, 할머니. 예? 저는 솔직히 조금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도 오늘 그 한시로 버는 나주 풍류인디. 그렇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저도 써놓고 어려운데 조선 초기 때 문신 강원 선생이 지은 아주 유명한 백꽃에 관련된 시입니다. 그래. 나는 이 뒷구가 뭐래? 그대에게 묻더니 요 뒷구를 보고 지금 앞에 만정명월 이화수 뜰에 가득 찬 백꽃 그 풍경은 지금 자기가 거기에 있어요 없어요? 앞에는 전부 상상이요. 그러죠? 지금 고개 돌려서 어렸을 때 논이었던 그 장소를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다. 이것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 구절로 보면은 앞 구절도 어째요?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어디엔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옆에 친구가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지만은 그대에게 묻노니 지금 고향 땅에 나주에 백꽃이 피었는가 피어있지 않는가. 참 서글픈 생각도 들어가기도 하고. 강원 선생이 지었던 유명한 백꽃에 관련된 시입니다.